음,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는 프로젝트 Q40입니다. 네, 지난주에 녹화를 하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꽤 많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 잘 들어가나요? 네. 지난주에 이 카메라에 그 마이크 세팅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녹음이 잘 안 돼서 어찌어찌 잘 만져가지고 올리긴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마이크를 좀 잘 세팅해보고 하고자 좀 이렇게 컴퓨터랑 놔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영상을 만들고 나서 녹화를 하고 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또 드려야 하나, 나는 어떤 질문을 하고 또 그거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려는 질문이 40개이기 때문에, 개수가 40개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런저런 아무 질문이나 해도 뭐 40개 안에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제 성격상 좀 신중하게 고르게 되고, 또 내가 할 얘기들이 좀 다양하고 많은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너무 뻔한 대답을 하지 않고 좀 신선한 얘기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상 만드는 사람의 이제 고질적인 이 기획병 같은 건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기획을 막 되게 거창하게 하거나 잘하는 사람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영상을 만든다, 어떤 식으로 뭐 만들어야겠다, 어떤 식으로 뭐 촬영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편집해야겠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남다른 얘기, 아니면 좀 더 깊은 얘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 바로 전전 영상이죠. 첫 번째 영상에서도 제 스스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상은 뭐 어떤 구독이나 혹은 어떤 조회수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내 내면의 얘기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는 영상을 만들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의 흐름이 가다 보니까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자. 내가 그냥 문득 떠오르는 질문들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떤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드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 근데 결론은요, 그냥 내가 문득 떠오르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질문, 제일 먼저 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해놓는 게 낫겠다. 그걸 뭐 나중에 돼서 뭐 더 풀어놓는다거나, 혹은 뭐 앞단에 다른 얘기들을 더 많이 해놓고 그걸 나중에 얘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자. 예.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놓자. 왜냐면 결국 이게 제가 보일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아까도 공책에 썼지만, 나는 왜 영상을 만드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결국은 제 꿈에 대한 얘기, 제가 꿈을 가진 얘기 같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 꿈과 그리고 영상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 어떤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또 어떤 영상을 하고 싶은지, 또 영상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곁다리가 좀 많을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물 준비해서 왔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고 녹화도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요게
제가 몇 번 실수해가지고 녹화를 다시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좀 중간중간 꼼꼼히 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녹화가 잘 되고 있군요. 아직까지는. 배경이 또 바뀌었는데요. 사실 뭐 일부러 막 배경을 바꾸자, 매번 촬영을 다른 곳에서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 작업실이 좀 지금 춥게 해놓은 편이라 좀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는 좀 오한도 들고 목도 아프고 이래서 오늘은 최대한 따뜻하고 밝은 곳에서 하자는 느낌으로 그냥 거실에 나와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전에 영상을 몇 번 찍었었는데 거실이 좋긴 좋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막 되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해놓고 사는 편은 아니라서 촬영할 때는 좀 깨끗하게 치워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이제 귀찮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찍는 게 제일 기분이 좋긴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그건 이제 다른 얘기였고요.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 영상에 대한 얘기를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영상을 제가 한 지가 이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취미로 했던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죠. 20대 거의 초반부터 했었고, 뭐 교회에서 영상팀이라는 그런 봉사 부서에 들어가서 뭐 예배 녹화도 하고 중계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2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네요. 카메라를 든 지는. 근데 과연 내가 영상을 하고 싶어 한 게,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한 게 20살 무렵부터 처음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반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거든요. 진짜 어릴 때부터.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뭐 글쓰기 대회도 나가고 무슨 뭐 수학 경시 대회도 나가고 뭐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상장 같은 걸 받잖아요. 저희 학교는 뭐 운동장에서 상장을 교장 선생님께서 주실 때도 있었어요. 월요일 날 뭐 조회 시간에. 근데 교장 선생님이 약간 그런 방송 시스템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 한 달이면은 한 3번은 방송 조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반에서 조명을 이렇게 딱 틀어놓고 카메라로 중계를 해가면서 교장 선생님 거기서 훈화 말씀도 하시고 상 같은 것도 거기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 조금 전에 상장 받아야 되니까 너 방송실로 몇 시까지 와, 뭐 이런 얘기 콜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께 그런 콜을 듣고 한 뭐 9시에 조회 시작이면 한 40분, 45분까지 이제 교무실 안에 있는 방송실로 가가지고 상을 받고 뭐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꾸려 놓으셨는데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몇 개 좀 밝게 있고, 그래서 상장을 받으러 가서 그 분위기를 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좀 신기한 거예요. 설렌달까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신기했어요. 우와, 신기하다. 여기 있는 카메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고, 여기 있는 스튜디오 조금 더 자세히 내가 둘러보고 싶다, 이런 마음 정도까지. 근데 결국은 제가 거기 이제 스텝이 아니고 방송반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재밌겠다는 정도로만 이제 두고 방송반은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는 방송반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방송반 되고 싶다. 근데 뭐랄까, 저희 때까지만 해도 방송반이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반에 방송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반이 일단 뭐 한 2-3명밖에 안 되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시간 맞추는 거. 방송반에서 알람 그 수업 종 시간을 거기서 이제 세팅해서 틀어놓는데, 그럼 뭐 50분, 40분, 45분 지나면은 띵동댕동 소리 나고, 뭐 10분 지나고 쉬는 시간 끝나면 다시 수업 종 울리고,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방송반에서 자동으로 세팅해 놓고 그 시간마다 틀어지게 하는 알람을 맞춰놨어요. 근데 그 시계가 그 친구 말에 따르면 매일매일 지나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1-2분씩.
그래서 매일 아침 가면은 그 시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자시계를 차고 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전자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 자기 시계에 맞춰서 그 시간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 시계가 방송반 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시계는 정확히 0초까지 그 수업벨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딱 그 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58, 59, 디링 디리리리리링 이렇게 소리가 딱 나니까 그게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막 방송반도 가보고, 점심시간에 방송반 가서 막 노래 트는 것도 옆에서 한번 지켜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로망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나도 방송반 하고 싶어 이럴 수가 없었던 게, 방송반이란 게 막 그냥 아무나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가서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선생님이 계시고, 방송반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 뭐 어떤 특정한 절차에 거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막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로망을 느끼진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 그때 저희 방송반에서는 뭐 카메라로 찍고 뭐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거는 저희 때는 전혀 없었고,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UCC가 등장한 것도 거의 뭐 2000년대 넘어서 아니에요? 2000년대 넘어서 막 UCC 등장하고 그랬지. 저희 때는 사실은 핸드폰도 저희 거의 초창기 세대잖아요. 그냥 흑백 애니콜 이렇게 플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 큰 거 똑깍 소리 나는 거, 문자도 거의 못 쓰는 거, 그런 것도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막 뭐 조그만한 그런 뭐 플립폰 뭐 가로 본능 이런 거 나오고, 이제 그제서야 카메라 좀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는 막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가 전혀 보급이 안 된 시절이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해도 뭐 6mm 테이프 넣는 그런 카메라, 투박한 카메라 한 대 정도 있었을 거고, 그거를 반마다 송출하는 시스템조차 없었었던 시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희 반에 TV가 브라운관 TV가 그냥 이쪽에 달려 있었지, 요즘처럼 막 LED TV 이런 게 막 있고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그런 거 전혀 없었던 시기라, 저희 방송반도 사실은 뭐 컨텐츠를 찍는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냥 수업 벨 종소리 알람 맞추고 점심시간에 노래 틀어주고 뭐 이 정도가 다고,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았는데도 저는 로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선뜻은 하지 못했다는 거, 제가 용기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시키는 공부나 잘하고 숙제나 잘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뭐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올라갔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진심으로 좀 진짜 방송만 하고 싶다 는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그때는 고등학교 방송반이 좀 그래도 뭔가를 하는 방송국 같은 시스템, 작은 방송국 같은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갔는데 방송반을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 그런 뭐 팜플렛 같은 게 있었나? 아니면 방송으로 했나?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걸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반의 친구랑 그 시간 맞춰서 갔어요. 방과 후에 방송반으로 찾아갔어요. 방송반 문이, 또 방송반 문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방송국에 있는 문 아시죠?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방음되는 문, 이렇게 열어야 되는 문. 와, 멋있었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쪽에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있었고 한쪽에는 이제 믹서랑 약간의 공간, 그리고 운동장에 보이는 창문, 뭐 이렇게 테이프들 꽂혀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방송국은 라디오 기반의 방송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라디오 송출 시스템이 있고 점심시간마다 목소리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라디오 기반의 방송국인 거죠.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담당 선생님이 저희 한자 선생님이셔가지고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선배들, 3학년 선배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3학년 선배들은 고3이니까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없었던 것 같고, 고2 선배들이 거기 쭉 있었고, 야, 니네 뭐, 이거 뭐 방송반 들어오려고 왔어? 여기 앉아 있어. 뭐 이래서 쭈루룩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엔지니어로 지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믹서 만지는 거나 이런 걸 좀 배워보고 싶었고, 뭐 제가 목소리가 좋다거나 발성이 좋다거나 뭐 한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어릴 때 좀 웅변을 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웅변이란 게 있었잖아요. 뭐 그런 방공 웅변이라든지 뭐 통일에 관련된 웅변이라든지 뭐 이런 대회들도 있었고, 웅변학원이 굉장히 성행했을 때 제가 또 전국적으로 좀 상도 좀 대상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어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훈련이 돼 있긴 했지만 그게 워낙 어릴 때고, 그건 그냥 어릴 때 누구나 하는 거고, 그냥 그때 좀 뭐 잘 외워가지고 했나 보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뭐 아나운서랑 엔지니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엔지니어 쪽으로 지원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외모에 자신이 없었을 때고, 아무튼 그랬어요. 되게 잘생기고 멋있는 형 누나들만 저런 아나운서 하는 거고, 저기 엔지니어, 나 같은 애들은 엔지니어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오디션을 보거든요. 근데 오디션을, 이 엔지니어 오디션은 볼 수가 없는 게 다 모르니까 볼 수가 없고, 뭐 스텝으로 지원을 했든 뭐 엔지니어로 지원을 했든 아나운서로 지원을 했든 일단 부스에 다 들어가가지고 원고를 읽어보라 그래요.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원고를 쭉 그냥 읽고 목소리 듣고 뭐 발성 듣고 밖에서 이제 선배들이랑 선생님이 평가해가지고 그냥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뭐 엔지니어, 너는 아나운서, 뭐 막 이렇게 하더니 저는 얘는 목소리 좋으니까 엔지니어 해야겠, 아니 목소리 좋으니까 아나운서 해야겠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선배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졸지에 아나운서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저는 나는 저 믹서 만지는 엔지니어 부러운데,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딱 뭐가 있었냐, 위화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반에 선발이 됐어요. 뭐 안 된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발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부터 오래요, 점심시간에. 그리고 방과 후에도 오래요. 점심시간에 가면 이제 선배들 방송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가서 뭐 하나 했더니 막 발성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뒤에 이제 운동장 쪽으로는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에 대고 저기 막 운동장 끝에 들릴 정도로 발성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맨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운서들은 막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고2 걔네들도 사실 18살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네들도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나도 못했지만 나한테 막 이거 되게 막 으스대면서, 야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에이 네가 할 줄 알아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지? 내가 생각한 그거랑 좀 다른데. 안 그래도 나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아나운서로 해야 돼가지고 좀 사실 별론데,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졌는데, 하고 싶지 않은 발성 연습까지 내가 하면서 이거를,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 좀 그렇다. 나는 이제 뭐 국장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저는 아나운서보다는 엔지니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어필을 나중에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선생님도 안 오시고 뭐 방송반에 많이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를 딱 이제 코치해주는 그 고2 선배들만 몇 명, 한 두세 명만 계속 와가지고 그런 걸 하니까 한 7시까지 뭐 남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서 이제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은 반에서 갔던 친구가 있었댔잖아요. 야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엔지니어 사실 하고 싶었는데
아나운서는 아닌 것 같아. 자기도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일 선생님한테 가서 방송반 내가 학업 때문에 못할 것 같고 좀 그렇다고 얘기해야겠어. 못한다고 얘기해야겠어.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저는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엔지니어 하고 싶어서 갔는데 아나운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시간 빼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방과 후에도 해봤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제 친구는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쭉 해가지고 결국은 고3 때 국장까지 했어요.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뭐 순간의 선택이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예. 여전히 이런 기계 장비 다루는 거나 뭐 하는 거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이거를 내가 발을 못 담가보고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는구나. 막 방송반 하면 로망 막 그 TV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안 되는구나 하고 좀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갔더니 방송반이 있었고 방송반 그 방송 그 미디어 팀 그런 봉사 부서가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그 봉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딱 제가 꿈꿔오던 그런 영상 팀의 모습이었어요. 카메라로 뭘 찍고 컨텐츠도 좀 만들려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교회 형 누나들은 막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창 DSLR로 넘어가기 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라 올림푸스 뭐 삼성에서도 디지털 카메라 나오고 막 소니 막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던 때여가지고 막 형 누나들은 다 디지털 카메라 막 렌즈 이렇게 된 거 DSLR은 아니지만 요즘으로 치면 미러리스 같은 거죠. 그런 걸 막 갖고 막 사진 막 찍고 막 평소에도 막 사진 막 찍고 이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나는 이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서 못했던 걸 교회에서 이제 풀어보려고 저희 이제 리더 형한테 형 저 방송반 들어가고 싶어요. 영상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 그랬더니 야 내가 영상팀 팀장이야. 너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MT 하는데 그냥 너 딱 와 바로 내가 거기서 소개시켜주고 들어오면 돼. 너무 수월하게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시작하고 형 누나들 따라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비록 저는 사진기는 없었습니다만 형 누나들 사진 찍는 거 옆에서 보고 형 누나들 전시 가는 거 따라다니고 뭐 연극 보는 거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막 그런 거에 취했었죠 좀. 그래서 이거 재밌다. 보기만 해도 재밌다. 그리고 저는 집에 장비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교회에 있는 장비로 이것저것 찍고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조그마한 그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막 사진 찍고 다니면서 교회에 있는 그 편집하는 컴퓨터로 편집도 해보고 사진으로 제가 그때 제일 처음 했던 게 저희 영상 팀원 형 누나들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프리미어로 거기 이름 같은 거 딱 넣어가지고 사진 이렇게 작업해서 이름 넣어가지고 그 아이 오브 타이거 그 로키 주제가인가요?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바카바카바카 빰빰빰 이런 노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진 박자 쪼개가지고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이제 사진 이렇게 컷 해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영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에 뭔가 재미를 그때 막 느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뭐 나중에 방송국 들어가서 PD가 돼야겠다거나 뭐 혹은 뭐 촬영 감독이 돼야겠다거나 사진 작가가 돼야겠다 이런 것까지 꿈꾸진 않았고 그냥 이게 재밌다는 거 정도 이거 재밌네 하는 정도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뭔가 이걸로 내가 평생에 업을 삼겠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이 좀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꿈, 이거를 직업에다가 딱 매칭시키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게 사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대 중반부터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영상을 계속 그렇게 취미로 봉사활동으로 쭉 하다 보면서 어렴풋하게 내가 이제 영상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제 주변에는 뭐 영상을 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유튜브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이걸로 어떻게 직업이랑 연관이 되는지 전혀 모르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저희 집의 부모님도 사실 그런 쪽 분야의 분들이 전혀 아니라서, 그래 네가 하는 거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정보를 알려주실 수는 없었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셨으니까 그 안에 사내방송국이 있었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사내방송을 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뭐 직원 인터뷰도 하고 뭐 하는 거 찍기도 하는 거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런 거 있으니까 너 그런 거 하면 돼,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갈 준비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조언을 해주신 건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좀 불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회사 직원이 돼서 그냥 거기서만 한다? 그게 잘 감이 안 잡혔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그게? 그게 뭐 회사 생활이지 그게 뭐 영상 만드는 사람의 생활인가? 라는 그런 약간의 의문도 있었고, 좀 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답답한 시기를 거치면서 저의 결론은, 그러니까 영상을 떠나서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직업으로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직 우리나라엔 직업적으로 확립이 안 된 걸 수도 있겠다. 뭐 외국에는 있을 수도 있고, 뭐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지금 있는 직업에서 찾는 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굳이 직업화 해가지고 어떤 직업을 찾진 말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걸 그냥 생각하지, 그걸 넘어서 이제 직업화 해가지고 생각하진 말자. 물론 그게 좀 허황된 얘기일 수는 있죠. 허황된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 마음이 좀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그렇게 꾸기 시작했어요. 나는 영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뭐 방송인지 어떤 PD라는 직업인지 아니면은 지금 없는 직업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나는 영상 기기가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걸 쭉 연결해가지고 하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즐거워. 그러면 됐다. 그래서 저는 사실 꿈을 찾아서 쫓아가기보다는 그 꿈이란 거 어떻게 딱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막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그냥 오늘 재밌어? 그럼 됐어. 그럼 내일은 재밌는 게 뭐야? 그래야 내일 그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의 구조가 어떤 저 멀리 있는 10년, 20년 뒤에 있는 어떤 꿈이라는 목표가 아니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촘촘한 계획이 아니고, 그냥 오늘 이 순간 내가 재밌는 거, 내가 내일 재밌는 거, 내가 이번 주일 동안 재밌을 수 있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찾아가게 돼서 키워드가 재미가 된 거예요. 제 인생 전체의 키워드.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인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질주한달까? 인생을 주행하고 있을 때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그 완전 기본 베이스에 있는 거는 재미예요. 재밌는 걸 하자. 그게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직업으로 연결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나중에는 아무 일도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는 것만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재밌는 거 20살 딱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재밌는 거를 제일 1순위로 찾아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영상인 거고 계속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돈이 되기 시작했고 돈이 벌리는 기술이 됐고 지금은 저는 아직 뭐 수익화는 내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진 컨텐츠를 영상화해서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그게 이제 반응이 좋고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진짜 수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저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거 생각 아예 못하셨잖아요. 네. 아니 어릴 때 TV만 보고 진짜 뭐 영화 이름 뭐 다 외우고 뭐 이랬던 애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잘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자동차 이름만 막 디립다 외웠던 애들, 뭐 미국 NBA 농구 선수들만 진짜 꿰찼던 애들, 뭐 뭘 할 거라고 생각했냔 말이죠. 저희 때는 진짜 어른들이 말하는 쓸데없는 일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재능이고 특출난 분야라는 게 돼버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더 확고하게 저는 오늘의 재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고 물론 그게 막 흥청망청한 재미를 즐기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게 너무 다행인 게 저는 그런 데에는 재미가 없어요. 막 술을 막 디립다 마시면 재밌다? 저는 안 그래요. 물론 그게 재밌으신 분들도 있고 그걸 막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술 즐기시는 분들, 와인 즐기시는 분들, 뭐 소주 즐기는 분들 너무 그것 또한 하나의 충분한 즐거움이고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인데 저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비하하려는 얘기는 없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뭐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뭐 놀이기구 타는 거에 재밌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재미있는 게 영상이어서 영상을 계속 했던 거지 아마 다른 데 재미가 있었으면 다른 걸 했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재미만을 추구해서 사는 인생치고는 잘 풀린 편이죠. 저는 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대학교 이제 이 20살 초반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영상을 쭉 하다가 군대에 가가지고도 막 이렇게 한창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변환되는 시기에 있었어서 그런 걸로 이제 변환됐을 때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꽤 다루니까 그런 거 교육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이제 뭐 그 전역하시는 분들 있으면 특별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그 군대에서는 생각이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내 미래에는 뭐 해야 될까 막 특히 이제 그 제대할 때쯤 되니까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실 저는 밤을 새는 걸 전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고3 때도 밤 못 샜어요. 막 8시간씩 꼬박꼬박 자야 됐고 새벽에 뭐 한 6시엔 일어나더라도 잠은 10시에는 자야 됐어요. 그럴 정도로 밤을 아예 못 새는 사람인데 영상만 만들면 밤을 꼴딱꼴딱 새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벌써 2시 3시인데 졸리질 않아. 저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평생 한 번을 밤을 새본 적이 없고 진짜 딱 한 번 밤새본 거는 초등학교 때 엄마 몰래 캔커피 레시피 한 번 마셨다가 심장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고 이랬던 게 이제 저의 밤새는 거에 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만 만들고 프리미어만 키면은 그냥 밤을 그냥 며칠 밤을 새니까 전 게임하면서도 밤 안 새거든요. 게임도 안 좋아하고 와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좋아하나? 그래 내가 밤을 못 새는 내가 밤을 셀 정도로 하는 건 진짜 재밌나 보다 내가. 그럼 난 제대하면 전과 해야겠다. 저는 공대였는데 신방과로 전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학교가 신방과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전과를 알아보자. 사실 저희 학교 신방과가 괜찮아서 편입할 생각이 없었어요. 편입 시험도 뭐 거의 수능 준비하듯이 해야 된다는데 솔직히 다른 애들은 휴학하고 아예 편입만 준비해가지고 학교 갈 텐데 저는 그렇게 해도 안 할 거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과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만 이제 하고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하고 보니까 전과는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1학년만. 근데 제가 되게 웃기게도 딱 1학년 2학기 끝마치고 겨울방학 때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가고 싶지 않은 애들 많다는데 군대에 가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밀리고 밀려가지고 제가 여름방학 때 간 거예요.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간 거예요, 제가. 전과를 할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는 전과를 하지 말라는 건가, 나보고? 하늘의 뜻인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께도 상담을 하고 그랬던 결론은 그래,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공대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아니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직을 그런 쪽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공부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이제 학과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학과 공부를 미친 듯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어찌저찌 대기업 갈 수 있는, 대기업에 지원해 볼 수 있는, 당연히 떨어질 점수지만 지원은 해볼 수 있는 점수까지 만들었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점점 더 제 마음 안에 영상을 하고 싶다는 갈망이 커지고, 그때쯤 되니 이제 나도 뭔가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요게 이제 저는 전문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름아름 그냥 취미로 한 거고, 그리고 거기 제 교회에서 했던 영상팀 안에는 뭐 심판과 출신이나 뭐 이런 출신들이 없었어요. 그분들도 다 아름아름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문 교육을 받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제가 4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여행을 그때 갔다 왔고, 유럽 여행을 가서 거의 끝나고 이제 일본을 잠깐 거쳤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일본에 들렀을 때 그냥 예전에 뭐 아카데미라는 걸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아카데미? 그래, 방송 아카데미? 그런 데면은 대학교를 안 가더라도 내가 그런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컴퓨터 이제 동전 몇 개 넣고 검색을 해봤더니 MBC 아카데미, KBS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둘 다 시작하는 게 1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 여행을 10월에 가서 11월에 들어오는 일정이었고 1월부터 시작하는 코스가 있는데 지원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 여행 딱 끝나고 들어가서 바로 지원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마감일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딱 돼가지고 이거 타이밍이 너무 딱 맞는데? 그럼 오케이, 그럼 들어가면 바로 그걸 거기 지원해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KBS, MBC 아카데미 둘 다 넣었죠. 둘 다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아카데미에 지원해가지고 된 게 뭐 그게 그리 큰일이냐 하는데, 그게 정원이 있어요. 20명 이렇게 정원이 뭐 몇 명 있는데, 그게 선착순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될 만한 애들을 추려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 추린 애들만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KBS 아카데미는 좀 인원이 많다고 들었고 MBC 아카데미는 더 소수 정예다. 근데 둘 다 된 거예요. 신기하게도 저는 면접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전화 받았어요. 그 MBC 아카데미 선생님한테 전화 받아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알겠다. 그러고 그냥 합격 통보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와가지고, 다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대부분 다 가가지고 정식으로 면접 보고 그랬대요.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 기독교는 이제 집회 같은 게 있거든요. 집회도 이제 이렇게 카메라 중계하고 자막도 틀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 활동을 하다가 군대를 갔었는데 그게 이제 그분한테 좀 플러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활동을 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져 있다라는 걸 인지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확실히는 못 물어봤는데 지금 제 그냥 개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를 다니게 됐죠. 자, 아직도 기억나요. 자, 첫날 너무 부푼 기대를 안고 그 강의실 딱 문턱 있잖아요. 문 열면 딱 턱이 있잖아요. 그 턱을 딱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딱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영상이라는데 발을 디뎠다. 이 정식으로 이제 내가 진짜 영상이라는 걸 배우는 곳에 발을 디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딱 내디딘 그게 너무 아직도 기억나요. 그만큼 저는 거기가 너무 설렜고 드디어 내가 뭔가를 배우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설프게 했던 것들 여기서 정식으로 다 정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뭐 그런 과, 뭐 신방과나 뭐 아니면 영상을 원래 했던 애들이 여기서 이제 좀 특수훈련 더 받아서 취업을 하는 MBC나 뭐 이런 데 조연출들로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애들보다 내가 제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취미로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되게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 수업을 하는 광경만 봐도 나는 너무 흐뭇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러 갈 때마다 늘 그 생각이었어요. 와, 내가 MBC 아카데미에서 내가 이런 카메라 조작을 막 교육받고 있고 내가 편집을 막 배우고 있어. 뭐 J 편집이 뭐고 막 L 편집이 뭐고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컷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배우고 있다고? 그리고 저기 막 대장금 감독님 오셔가지고 막 강의해 주시고 찾아라 맛있는 TV 감독님 오셔가지고 막 이 카메라 워킹 같은 거 막 내가 찍어온 거 평가해 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신방과에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물론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데서 다 카메라 6mm 카메라 쓰는 거 다 가르쳐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 이론 같은 거 알려주고 오히려 더 그런 영상의 그런 어떤 개론, 이론, 역사 이런 걸 알려주지 뭔가 이런 기술적인 걸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건 제가 더 많이 알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매주 카메라 같은 거 계속 훈련해 왔던 거고 편집 같은 거 거의 매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할 줄 아는 건 제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제가 우쭐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늘 쟤네들은 진짜 역사, 이론 이런 거 쌓여 있으니까 이런 기술 같은 거는 진짜 며칠 배우면 다 하는 거니까 얘네가 이것만 배우면 나를 진짜 능가해 버릴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늘 저는 되게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늘 내가 제일 못해.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연출반이었는데 시간이 45분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연출반이었는데 연출하려는 애들은 이제 PD가 되려는 애들이니까 다 되게 특이해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다 되게 엄청 특이해 보이고 싶어 하고 사상 생각도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것처럼 막 여기고 싶어 해요. 그런 아이디어만 막 내고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우리끼리 뭔가 영상을 찍는데 다큐멘터리 만든다거나 하는데 사실 되게 현실 가능성 없는데 되게 특이한 것들 막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주제를 해야 돼 막.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겸손한 태도니까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역시 나는 그런 생각 아예 못 하는데 역시 PD가 되려면 저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로 나는 내가 생각한 건 너무 뻔한데 이러면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가만히 이렇게 입 다물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더 특이해 보이는 거예요. 다들 막
난 이거 하고 싶어, 넌 이거 하고 싶어, 야 그건 아니야, 막 이게 더 좋아 막 하는데 구석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러고만 있으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이 보기엔 내가 더 특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물어보면 아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와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만 하고 가만히 계속 있으니까 그게 몇 주가 쌓이니까 어느샌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내 주변에 모여서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우리가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주제도 좋고 이런 주제도 좋고 한데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니까 그냥 이게 좀 평범하긴 한데 이런 주제로 하면 어떨까? 야 그래 맞아. 얘 말이 맞아. 야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시간이 없어 너무. 여기서 이럴 게 아니야. 우리 또 가서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하자. 막 이런 분위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할 때마다. 저는 맨 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맨날 사실 점심시간에 나가가지고 저는 친구들이랑 밥 안 먹고 저는 햄버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맨날 햄버거를 먹으러 가니까 애들한테 가자 그러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그냥 먹고 올게 이러면서 후다닥 가가지고 막 햄버거 막 먹고 막 행복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뒤에서 이제 그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과자를 먹을까 하고 과자를 이제 좀 사가지고 이제 놓고 그때 당시 제가 신문을 막 봤거든요. 그래 신문은 봐야지. 신문 이제 놓고 보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애들한테는 어떤 약간 이상한 애가 있는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홈런볼이나 까먹고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애들은 막 뭐 필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었거든요. 맨 뒤에서 저분이 그 대단한 PD님이구나. 저 보석 같은 말. 그렇지. 저 대장금은 저렇게 찍었어. 신기하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딴 애들 막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게 진짜 이상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3, 4, 5 무리지어서 앉다가 나중에는 진짜 저는 맨날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주변으로 다 이렇게 앉았어요. 그게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물론 이제 모두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막 진짜 드라마처럼 이렇게 제 주변을 동그랗게 이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저는 되게 아웃사이더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까지 밖에 빠져있진 않더라. 자리 배치도 저는 늘 끄트머리에 있는 걸 편안해 했는데 제 스스로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 껴있는 게 편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성격도 많이 변한 것 같고 실제로 그때 MBTI 했을 때 저는 완전 I인데 그때는 E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성격도 그렇게 되고 저 스스로도 이제 PD는 좀 외향적인 성격이어야 해 이런 생각으로 좀 막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막판에 졸업 그 작품 만들고 있을 때쯤 하나 둘씩 취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MBC에서도 MBC 아카데미 괜찮은 애들 있으면 좀 보내달라. 우리 조연출이 필요하다. 이런 콜이 오면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 맞을 것 같은 성향이 맞을 것 같은 애들을 추천해서 거기 가서 일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도 졸업하기 전에 MBC에서 예전에 했던 의학 다큐멘터리 닥터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외주 제작사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방송이라는 걸 만들어 보게 됐죠. 물론 이제 제가 조연출이었기 때문에 편집 권한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진짜 운이 좋게도 닥터스 프로그램은 제가 했던 건 응급실이라는 꼭지였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응급실 가서 진짜 6mm 카메라를 들고 정말 응급하게 오신 환자분들을 즉석에서 섭외해서 찍고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편집해서 내보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PD님 한 분, 조연출 한 명이 응급실에서 늘 상주하면서 24시간 교대를 해서 그 응급실은 뭐 계획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뭔가 방송에 내보내면 유익할 것 같은 그런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섭외를 해서 촬영을 허락을 받고 이제 촬영을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PD님이 한 아이템, 한 환자를 찍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조연출이 그걸 주시하고 있다가 거기도 또 뭔가 유익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시청자들이 이런 걸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환자분이 딱 오면 조연출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바로. 보통은 방송에서는 조연출들은 거의 카메라 못 잡고 이제 PD님이 하시는 거 이제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역할이 되는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저는 가자마자 제가 카메라를 잡고 제가 찍은 게 방송에 바로 나가는, 그래서 계속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고 이제 방송에 나가려면 이제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면 PD님 불러가지고 너 너무 못 찍었어, 이건 이렇게 찍었어야지, 이건 이런 게 필요해, 피드백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 네. 너무 운이 좋았던 프로그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아쉽게도 제가 한 4-5개월 6개월 했나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폐지가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 없어지고, 그 외주 제작사도 그게 거의 메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좀 휘청하다가 나중에 아예 그 제작사가 사라졌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 종영하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몸이 힘들고 돈도 진짜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즐거웠던 건 제가 찍은 화면이 진짜 텔레비전에 나가고 제 이름이 그 스크롤에 나가고, 저는 이제 재연 같은 것도 찍고 예고편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고편도 저랑 이제 막내 작가님이랑 해가지고 막 이번에 이런 거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성우님 그 큐 들으면서 이제 막 그 녹음도 하고, 그런 어떤 한 2-30초짜리 짧지만 한 편의 그 영상을 저도 만들어서 TV에 송출해 보기도 하고,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PD가 돼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PD가 돼야겠다. 그래서 준비도 되게 오래 했어요. 그거 종영하고 나서 다시 복학을 해야 돼서 복학 한 학기 이제 더 다니고 졸업한 다음에 나는 이제 공중파 지상파 PD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1년 정도 준비했어요. 근데 보통 지상파 PD 언론사 준비하면 2-3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저는 1년 정도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진짜 얘기할 게 끊임없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 진짜 오래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으니까 한 번에 할게요. 그냥 한 큐에 끝낼게요. 원래는 지상파가 어디죠? MBC, SBS, KBS 그리고 프로덕션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막 한데, 그때는 이제 MBC 드라마가 이제 드라마를 찍는 MBC 스튜디오였고, EBS까지 이렇게 보통 5개를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매년 뽑는 게 아니에요. PD를 신입 PD는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뽑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MBC를 뽑았다 그럼 당연히 SBS랑 KBS 뭐 이런 데는 안 뽑을 거고, 뭐 SBS를 뽑았다 그러면 SBS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한 2-3년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운이 너무나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 결심했어, 나 이제 PD 준비할 거야 하고, 뭐 준비하지? 영어 준비하고 뭐 한자 준비하고 뭐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얼마씩 조금씩 공부하면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 군데가 뜬 거예요. 신입 PD가. 그 운이 나쁜 거죠. 왜냐면 올해 뽑으면 내가 여기를 지원하려면 2-3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차라리 얘가 내년에 나왔으면 내가 1년 준비하고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오네. 근데 그렇다고 기회를 날릴 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서류 지원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서류가 안 됐어요. 뭐 자기소개서 쓰는 법도 잘 모르고, 뭐 제가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멘붕. 이걸 또 날렸네. 아쉽다. 하지만
이 나머지 4개의 기회는 뭐 몇 개월 뒤에, 뭐 내가 원하기로는 한 1년 뒤, 2년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이제 내가 계획했던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어요, 학교 도서관 다니면서. 근데 한 두세 달 뒤에 또 한 군데 또 나오는 거예요, 신입 PD. 와, 이걸 날려야 되나 썼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 이력서 쓰는 게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질문도 방송국마다 달라서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스펙 쓰는데 토익 점수 얼마입니까? 뭐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 있습니까?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봐도 서류가. 당연히 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그 한 해에 이 5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나 준비하고 떨어지고 나니까 또 이게 나오고, 또 이거 떨어지고 나니까 또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멘탈이 흔들리고, 아 그럼 내가 뭐 어떤 스터디 그룹을 들어가야 되나? 근데 그런 정보를 저는 잘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 또 다른 거 나오면 또 거기 또 쓰고, 또 다른 거 나오면 또 쓰고. 와, 그거를 제가 한 10개월 정도 했나?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2달에 한 번씩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서류 전형이 딱 서류 이제 신입 PD 뽑습니다 하고 서류 전형 하면은 뭐 한 2, 3주 정도 걸리고, 마감하고 나면 바로 또 결과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뭐 최소 1, 2주 있다가 나오니까 전체 서류 넣어서 떨어지는 데까지 과정이 한 달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바로 또 몇 주 뒤에 뭐가 또 나오는 그런 식인 거예요, 체감상. 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나는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마음은 조급하고, 또 나오면 어떡해, 또 나온대.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1년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10개월 그렇게 매진하다가, 아 모르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멘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다 떨어지고. 이 최소 나오려면 2, 3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내년에 나올 수도 있지만 모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아예 차라리 너 그럴 거면 대학원을 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대학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영상 쪽에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해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거 찾아봤는데 영상대학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근데 내년에 한 번 더 이거를 PD를 준비할지 뭐 대학원에 갈지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다 이게 대학원도 입시? 대학원 지원 접수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1학기에 시작하려면 뭐 언제까지 넣어야 된다. 몇 달 안 남았는데 고민을 좀 해야겠다. 근데 내가 이거 공부 이렇게 계속하면서는 못할 것 같고, 멘탈이 너무 나갔고, 내가 딱 몇 주만 쉴 수 있을까. 잠시만요. 어, 딱 몇 달만, 몇 주만, 며칠만 좀 쉬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떤 거에 승부욕이 막 있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되고 싶던 거, 내가 너무 하고 싶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걸 이제 부모님도 옆에서 보시니까 얘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낙담하는 애가 아닌데 이렇게 축 처져 있으니까 이게 좀 안 돼 보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만 쉬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좀 쉬었죠. 며칠 좀 쉬고 마음 추스리고, 이제 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보다는 좀 나가서 기운을 얻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사진기죠, 사진기 DSLR을 들고 필름 카메라 아버지 걸 들고 그냥 막 쏘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그게 저의 어떤 힐링인가 봐요. 다
쏘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때 한창 이제 트위터가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한 때거든요. 트위터에 막 사진을 올렸어요. 트위터에 막 사진 올리니까 꾸준히 뭐 올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뭐 전시회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사진 맨날 올리시고 사진 너무 좋고 그래서 같이 하시는 거 어떻겠냐. 근데 뭐 사기인가? 뭐 신종 사기 수법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어때? 뭐 아니면 내가 안 하면 되지 하고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만나가지고 보니까 다 되게 멀쩡한 사람들인 거예요. 막 진짜 되게 좋은 직장 다니시는 되게 멀쩡한 분들이 진짜 멀쩡한 건전한 취미로 사진전 준비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진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진전 아니고 이제 저희끼리 처음에는 어디 갤러리 빌려가지고 하고 거기 막 이제 도슨트 맞나요? 그 갤러리 뭐 이렇게 전시 같은 거 하면은 이런 위치도 봐주시고 하는 그 갤러리에 이렇게 소속되신 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고 막 어디서 협찬 받아오고 막 그런 수완이 좋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막 하고 우리 내년에는 좀 더 큰 데서 해요. 이래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하고 그 되게 웃기게 그런 걸 했어요. 예. 그래서 사진전 하고 근데 또 그게 사람이 또 되려면 된다는 게 제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걸 제 주변 지인들이 알고 있어서 어떤 형님이 이제 야 너 그런 거 좋아하면 너 혹시 여기 이 NGO 단체 영상 담당자 모집하던데 너 넣어볼래? 사실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데 나는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네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냥 툭 던지는 말에 저도 그냥 가볍게 툭 받아서 NGO? 와 여기 뭐 다 영어만 하고 막 그런 데 아닌가? 와 되게 막 유니세프 같은 느낌 이 NGO 아닌가? 되게 멋있겠다. 근데 그런 데서 영상을 하는구나. 그런데 영상 뭐지? 막 애들 막 아프리카 애들 막 불쌍하게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건가 보다. 막 영양실조 걸린 막 그런 건가 보다. 근데 내가 이 기회가 아니면은 언제 NGO 사무실을 구경이나 해보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구경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짜 구경하려는 마음으로 사실 그날이 제가 뭐 교회 MT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고 그 MT 장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도 마감일 전날 그냥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냈어요. 사실 그 회사 그 기관이 뭐 하는 데고 뭐 보통 왜 회사의 어떤 뭐 그런 비전이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막 나오잖아요. 뭐 회장님의 말씀 이런 거 있고 막 우리 회사 3대 목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이력서 쓰려고 그거 지원서 쓰려고 그래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봐서 그런 건 봐야지. 연혁도 한번 보고 뭐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갈 수가 있나? 들어가 봤는데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만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나까짓게 이거 그냥 하룻밤 몇 시간 본다고 되겠어? 안 되지. 그냥 나는 진짜 마음 편하게 이력서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내가 이력서를 쓰고 내가 여기를 나중에 차분히 보고 정말 여기가 내 마음에 확 꽂히면 진짜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한번 지원을 해보자. 이번에는 그냥 이력서 쓰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전에 막 그 방송국 이력서 쓸 때랑은 정말 다른 마음으로 그때는 막 피가 마르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썼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소개서에 막 쓰고 막 뭐 맞춤법도 사실 안 맞춰본 것 같고 그냥 막 쓰고 냈더니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띠용? 면접을? 나를? 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진지하게 써야 되는 이력서를 이렇게 지 맘대로 쓴 놈은 어떤 놈이야?
얼굴이나 보자.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그냥 구경이나 가자. 가면 막 외국인도 앉아있고 이런 거 아닌가. 와, 멋있겠다. 근데 MT가 그날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뭐 면접 보러 들어갈 때 내가 가방을 놓고 가면 되니까 이만한 더플백에 내 짐을 넣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데 청바지에 그냥 마이를 입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한창 보타이 이 나비 넥타이라고 하죠. 보타이를 하고 다니는 게 제 취향이어서 그냥 진짜 그 복장이 MT 가는 복장이었거든요. 왜냐면 정장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냥 나름 제 입장에서 깔끔하게 입고 간 거예요. 근데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보타이를 메고 청바지에 그냥 남색 마이를 입고 그러고 간 거예요. 딱 도착했는데 다른 면접자 쫙 앉아있는데 쫙 정장. 면접이구나. 나 미쳤나봐.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마음을 아예 놨어요. 그래서 여기 막 앉아있으라고 하는데 대기실에 막 이런 거 과자 막 있고 이래서 다른 분들은 긴장이 되셨는지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시는데 저 혼자만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막 신기해. 뭐 회사야 여기가. 과자 막 초코아임 집어먹고 막 다른 지원자분들한테 가서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오래 준비하셨어요? 혼자서 신나가지고 막 두리번거리다가 이제 면접 들어갔죠. 면접 들어가서도 진짜 웃겼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번으로 앉았는데 자기소개해보세요. 자기소개 준비 안 했음. 속으로 자기소개 준비 안 했네? 자기소개해야 되지. 맞다. 전 누구누구고요. 네, 뭐 이러이러한 거 했었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막 얘기하고 딴 사람들 뭐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봐야겠다. 나도 이제 다음번에 이거 참고 삼아서 그걸로 해야지. 막 쭉 듣고 뭐 질문하면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고 옆에 사람들 질문 듣고 거의 제 자세가 이제 옆에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제 자세가 이랬어요 거의.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은 여기 있어서 보통 이렇게 딱 앉잖아요. 이렇게 딱 앉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거의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에 분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런 사연이 진짜 멋있다. 막 아니 뭐 자기가 무슨 영화제를 만들어서 막 영화제를 자기가 그 했다는 주최했다는 분도 계시고 뭐 지금 뭐 현업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도저히 내가 비빌 때가 아닌 거예요. 역시 NGO라는 곳은 진짜 인재들만 모이는 곳이구나. 그냥 면접자인데 뭐 영화제를 주최했다는 사람 몇 회 지금 주최하고 있다. 막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다. 뭐 어떤 분은 막 진짜 여기 너무 오고 싶은 마음에 막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진짜 절실하신 느낌이 확 드는 분도 있고 한데 나는 막 실실 웃으면서 진짜 신기해. 여기는 뭐 진짜 신기해. 이제 당연히 NGO니까 영어 면접도 있었단 말이에요. 딱 진짜 옛날부터 영어 해오셨을 것 같은 약간 나이 있으신 본부장님이 영어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모두에게 질문할 테니까 아무나 대답해보세요. 막 영어로 탁탁탁 얘기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니 지금 영어 면접이잖아. 니네들 나를 포함해서지. 우리 같이 질문 나오면 누구라도 손 들어가지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거 누구라도 빨리 손 들어가지고 기회를 얻어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지금. 근데 이게 약간 그 질문을 하고 좀 틈이 생기니까 좀 약간 어색해지는 분위기? 그러니까 질문하신 본부장님도 좀 당황하고 어색해하고 이 친구들도 누가 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할 시간을 벌 텐데 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안 될 사람이니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영어 막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영어. 지금 뭐라고 했는지 제 기억도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영어 했어요. 문법도 하나도 안 맞고 아마 발음도 안 맞고
그냥 막 콩글리시 했을 거예요. 막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거기에 뭐 질문하시면 막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완전 끝이다. 이따 가다가 우연치 않게 저기 사무실 쪽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진짜 일하는 거나 힐끗 구경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면접 다 끝나고 필기 면접도 있었거든요. 뭐 한글로 뭐 쓰는 거, 영어 작문하는 거 뭐 되게 많았는데 그냥 뭐 제 딴에 나름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정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되게 많이 여쭤봤거든요. 왜 저를 뽑으셨어요? 왜 저를 어, 채용을 하셨어요? 제가 아마 그 스펙상도 그렇고 준비가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제일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뽑혔나요? 이랬더니 그냥 저는 이제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진 못했고 그냥 저희 팀장님, 저희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 거기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네가 그 사람들 중에 여기서 같이 일하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았대요. 네. 아마 제가 긴장을 제일 덜 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능력치의 어떤 높고 낮음보다 그냥 우리랑 잘 어울려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들의 평가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장님이면 진짜 저랑 딱 접촉해가지고 지시받고 제가 또 일하면 보고하고 그런 사이여가지고 아마 과장님 기준은 그게 더 크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편안해. 그러니까 제가 제일 편했겠죠. 막 영어도 막 말도 안 되게 하고 이러니까 진짜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관 안에 있는 영상팀에서 영상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저한테는 진짜 제 인생에선 크죠. 거기서 얻었던 경험들도 크고 생각하는 깊이도 되게 깊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도 많이 변했고 전 NGO라는 단체 거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좀 더 넓은 세계를 보았던 것 같고 그걸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내 영상이 단순히 그냥 내 돈벌이 수준과 내 재미를 추구하는 수준의 수단을 벗어나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까지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기관 안에서. 그래서 나는 내 영상, 내가 만드는 이 영상, 내가 가진 이 재능을 단순히 어떤 상업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그냥 누구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내가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좀 더 가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걸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 단순한 영상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는 영상. 좀 깊이는 없어도 돼 사실. 얘기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막 깊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제 꿈은 사실은 이제는 영상을 그만하는 건 아니에요. 영상은 아마 계속 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소외되고 더 도움받지 못하고 더 잊혀져 가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정확하게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제 소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도요. 지금 찍는 이 영상도 사실은 제가 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찍는 영상이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 제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아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얘기함으로써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볼 나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소망하는 건 이걸 보실 불특정한 다수의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제가 하는 어떤 엉뚱한 말 중에 하나라도 그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나 뭐 아니면 걱정하고 계시는 것들, 불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어떤 위로나 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지만 그러함에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연한 방식으로의 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걸 좀 소망하면서 만든 영상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기도 하고 제 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길었네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의 이제 주제 나는 왜 영상을 만드는가 또 내 꿈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답변은 이러합니다. 네, 저는 도움이 되는 영상, 가치가 있는 영상,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답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또 제가 이렇게 특정하지 않은 분들에게 우연히 받은 도움은 저도 특정하지 않은 분들에게 또 우연히 드릴 수 있는 방법의 도움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 꿈은 그런 영상이 진짜 많은 분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뭐 이제 뭐 돈 되는 영상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아니면은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스튜디오를 더 키워야겠다 뭐 이런 거보다 좀 사회적으로나 혹은 또 세계적으로 좀 소외된 계층들이나 소외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너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소외가 되셨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영상 매체를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방식으로 그게 해결될지 그런 걸 아직은 뭐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뭔가 40살이 됐다고 뭐가 결론 나진 않더라고요. 네. 그냥 여전히 살아가는 중이고 여전히 고민하는 중이고 여전히 그냥 뭔가 그쪽으로 나아가는 중이기만 합니다. 그 과정과 과정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오래 찍었네요. 이렇게 오래 찍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영상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또 말이 많아지고 그러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이탈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네. 그래서 녹화가 제발 잘 됐기를 안 끊겼기를
말하고요.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아무튼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은 이렇게까지 길어야 되나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긴 영상이 좋은 건지 짧은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제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끝까지 수고하셨고요. 저도 수고했네요. 네. 그러면 요즘 춥거든요. 진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질문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